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서 랩뷰에서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data.txt와 같이 어떤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놨는데 이 관련된 텍스트 파일에는 시간 정보와 그 다음에 각 채널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맨 첫 번째 행을 보시게 되면은 170822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17년도 8월 22일이라는 뜻이 되겠고 14시 41분 44.699초에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정보와 그 다음에 내가 측정한 어떤 채널별 데이터 정보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랩뷰로 불러와서 표시를 해야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관련된 data.txt 파일을 불러와서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 같이 프론트 패널에 하나의 XY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6개의 채널 데이터 정보를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때 X축 같은 경우는 텍스트 파일에 있는 이 시간 정보를 표시해 줄 거고 이제 Y축 같은 경우는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을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이 엑셀의 타임 정보를 랩뷰의 타임 정보, 즉 랩뷰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임 스탬프 정보로 변환하기와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를 운영을 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 관련된 서브 VI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엑셀, 여기서는 이제 지금 텍스트 파일인데요. 엑셀에도 마찬가지 포맷으로 저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엑셀이 됐건 텍스트 파일이 됐건 특정 타임 정보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랩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정보로 변경하는 방법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래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영했었던 서브 VI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 보시게 되면은 우선 입력배열이 어떤 포맷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2차원 배열 인디케이터를 하나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입력 배열의 데이터 크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기에 대한 인디케이터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23,630개의 행과 그 다음에 열은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열이 열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데이터가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다음과 같이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6개의 채널에 대해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한테 공유해 주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일정 텀 동안에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공백 구간이 중간중간에 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우선 이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문자열 형태의 원소를 갖고 있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문자열 원소를 갖는 2차원 배열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시간 정보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문자열로 일단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었던 타임스탬프 정보로 변환하는 함수에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 IO에서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그러니까 현재 VI가 있는 폴더에 data.txt 파일을 read only로 열어서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온 이 문자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배열 형태로 변환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구분 문자는 쉼표로 구분을 할 겁니다.
data.txt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시간 정보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각각의 채널 데이터 다음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구분 문자를 쉼표로 이용하시면 되고, 나는 2차원별 형태로 데이터를 얻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폼에서 2차원별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출력 배열로는 이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2차원별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행은 23,630개고 그 다음 열은 7개인 자,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이제 X축, XY 그래프의 X축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열부터는 실제 각 채널별 데이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열에 대해서 0, 1, 2, 3, 4, 5, 6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는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정보에 해당하는 자,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포르프를 이용을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시간 정보에 연도가 두 자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서브 VR을 운영할 때는 연도 자리에 네 자리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 20이라고 하는 거를 자,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붙여주신 다음에 이 관련된 문자열을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 타임스탬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 관련된 타임스탬프 정보를 XY 그래프에 표시를 할 때 X 좌표에 해당하는 1차원별 데이터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 인덱스가 자, 열이 1인 것부터 해서 2, 3, 4, 5, 6 하시게 되면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각각의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 이 문자열을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배정도 데이터 타입의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 소수점 지수 문자열을 숫자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배정도 타입으로 변화하신 다음에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묶어서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나온 데이터를 하나의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시려고 하면은 자, 배열 형태로 또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는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6개의 배열을 자, 하나로 6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신 다음에 이거를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자,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 결과값들이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자, data.txt 파일과 그 다음에 그 타임스탬프 정보로 변환해주는 서브 VR을 가져왔고요. 자, 여기에서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새 VR을 누르신 다음에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자, 테스트할 VR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왼쪽 상단에 구현해야 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배치해 놓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우선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자, data.txt 파일을 읽어올 겁니다. 자, 파일 IO 카테고리에서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일 닫기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랩뷰는 참조번호 기반이기 때문에 참조번호를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주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도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자, 주석으로 내가 사용하는 그 함수의 이름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생성 대체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코드의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 뒤에는 자, 파일 닫기 함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의 입력으로는 우선 파일 상수에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위에 가셔가지고 경로 만들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고요. 자, VI가 있는 동일 경로에서 자, 읽어오고자 하는 파일은 data.txt가 되겠죠. data.txt가 되겠고요. 자, 파일 열기 경로 인가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오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리드 온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data.txt 파일을 읽어오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문자열을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자,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주석으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 여기 입력으로 이 관련된 문자열을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 연결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포맷 문자열에서는 상수를 만들어서 문자열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자, 출력으로 나갈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자, 원소는 자, 문자열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배열의 원소로 문자열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쪽을 자, 하나 증가하시게 되면은 자,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자,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2차원 배열 데이터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 구분 문자는 쉼표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를 2차원 배열 데이터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입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배열 크기 정보를 알기 위해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크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얼라인 맞추시겠고, 자, 프론트 패널에 가보시게 되면은 우선 크기를 위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된 값을 자, 가운데로 정렬을 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입력 배열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줄 텐데요. 사이즈를 약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는 자,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겠고, 자, 2개, 3개, 4개 너무 크네요. 자, 좀 줄여볼게요. 7개까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 7개. 그다음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행자리도 좀 몇 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인덱스 디스플레이 체크 해제하시겠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수직 스크롤 막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 부분도 자, 인덱스 디스플레이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한번 data.txt 파일을 제대로 읽어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오시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 크기는 행은 23,630 행이고, 그 다음에 열은 7개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시간, 날짜, 시간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부터는 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23,630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 관련된 데이터로부터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하나 불러오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각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보면은 행과 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 열 부분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열 부분에서 자, 1이라고 하는 상수를 만들고, 자, 이게 자, 열이죠. 자,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 2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으로 하겠습니다. 자, 4. 다음 자, 잘못됐네요. 자, 다음은 5. 마지막으로 6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의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자, 시간 정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포르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할 겁니다.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가공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연도 자리가 두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앞부분에 20이라고 하는 자, 연도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겠습니다. 서브 vi 입력으로 관련된 문자를 인가를 해주시겠고요. 그러면은 타임스탬프 정보로 변환이 되고, 이 관련된 정보를 출력으로 얻으시게 되면은 1차원별 형태의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서브 vi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다음과 같이 문자열로부터 스캔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 스트링을 타임스탬프 정보로 변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 강좌 동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X좌표에 해당하는 1차원별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Y좌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거냐면,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숫자 문자열 변환에 가보시게 되면은 소수점 지수 문자열을 숫자로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문자열 원소 하나를 받을 수도 있고, 1차원별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별 데이터를 받았을 때 출력으로는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클러스터에서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X좌표에 해당하는 거는 타임스탬프 정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Y 정보에 해당하는 거를 다음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별 카테고리에서 별 만들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별 만들기 함수 입력으로 하나를 연결해 주고요. 일단 하나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에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XY 그래프로 변화해 줬을 때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요. 추가된 별이 아니고 그냥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표시될 플롯 데이터는 6개이기 때문에 2, 3, 4, 5, 6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유사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복사하시고,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 4개, 2개 더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가 되겠죠.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기로 맞춰 주시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이건 필요 없겠네요. 지우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묶기 함수를 이용을 할 텐데요. 라벨은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묶기 함수도 총 6개가 필요한 거죠. 3개, 현재 3개고요. 깨진 와이어 컨트롤 B로 지우시겠고, 컨트롤 B 2, 4, 5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6개 하시겠고, 6개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기로 맞춰 주시겠고요. 여기서 다음과 같이 Y좌표에 해당하는 값들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은 가급적이면 수평으로 얼라인이 되도록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X좌표에 해당하는 거는 똑같이 타임스탬프 정보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별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시겠고요. 순차적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하나의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6개의 채널 데이터를 한꺼번에 표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값을 연결해 주시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자, 컨트롤 팔레트 닫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6채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엑셀 또는 어떤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할 때 우선, 자, 그 데이터를 파일로부터 읽어올 때는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취하신 다음에 이때 배열의 원소는 문자열로 취하신 다음에 첫 번째 열에는 시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열은 따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뽑아내신 다음에, 자, 타임 정보를 이제 타임스탬프 정보로 변화해주는 서브 VR을 운영을 해서, 자, 타임스탬프 정보로 X좌표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신 다음에 나머지 Y좌표에 해당하는 거는 별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취해서 이거를 소수점, 자, 지수 문자열을, 자, 숫자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 형태의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를 하신 다음에, 자,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하나의 클러스터인데 이 클러스터는, 자, 1차원 배열 형태의 X좌표와 Y좌표가 원소인 클러스터인데 이거를 다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 형태로 운영하신 다음에 이거를, 자,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자,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6개의 채널을 동시에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